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성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네 토막에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배 놔라, 감 놔라, 제사상의 숨은 속뜻이라고 제가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뭐 제목만 가지고는 어떤 강의를 할지 잘 이제 감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우는 우리 전통 문화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저는 지금 신한대학교 리나시타 교양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개 그 문학 과목, 문학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또 국어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 문화다 이게 이제 그 제 주 전공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하는 내용 같은 것도 제가 어쩌면 어깨 너머로 이렇게 이제 배운 이런 이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인문 교양 강좌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문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인문학자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경계를 넘으려는 이런 이제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중에 그러니까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 그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동물의 일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꾸 인간의 문제로 치환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그 강자가 좀 이제 미워 보이기도 하고 약자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그 감정이입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본다든지 또는 뭐 바둑판 위에서 뭐 인생을 본다든지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계를 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소설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저는 현대 소설 전공자가 바라보는 우리 전통 문화의 어떤 그런 속뜻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오늘은 제 1강입니다. 자, 왜 다시 전통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왜 다시 전통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민족주의적인 이런 이제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각 민족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어떤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화 시대, 그죠? 뭐 글로벌리즘 이런 이제 그 말들이 유행하는 이런 이제 그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혹은 각 민족별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 비슷해지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왜 구닥다리처럼 다시 전통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자, 지금 이제 그 배경으로 제가 좀 흐리게 이렇게 이제 사진을 하나 이렇게 지금 이제 실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사상입니다. 이제 제사상. 그래서 이제 전통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통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도 있지만 전통 그러면 아주 머리를 싸매고 그죠 골치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이런 이제 전통이라고 하면 아마 제사 풍습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큰 제목으로 배나라 감나라 제사상에 숨은 어떤 우리
선조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뜻, 그것을 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사, 그러면 젊은이들 혹은 여성들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은 제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속성이 그 안에 많이 그 게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전통을 만약에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뭐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제사 계속 지내야 되느냐? 그죠? 옆집은 제사 안 지내는데 우리 집은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쩐지 그죠? 우리 집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생각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전통을 조금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 그죠?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의 어떤 그런 속뜻을 살펴보고 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안 다음에 그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왜 다시 전통을 이야기하는가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 문화, 전통도 결국은 문화의 한 갈래입니다. 그죠? 예, 전통도 하나의 문화이니까 먼저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준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서 공유되는 지식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행위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컬처라는 그 말의 영어의 번역어죠. 컬처가 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이런 이제 말이라고 하는데 이 본래의 뜻은 경작이다. 또는 재배다. 뭐 이런 이제 뜻이라고 합니다. 이 경작, 재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그 문화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말로 계속 진화해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경작, 재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것은 자연을 인간이 이용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를 우리가 그냥 이제 그 자연 그대로 우리가 그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과 공존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그죠? 개간하거나 혹은 경작해서 재배해서 그죠? 동식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생활 양식 속으로 끌어들여 오는 것이죠. 굉장히 인간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양이나 예술의 뜻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그런데 좁은 의미로는 그죠? 그 교양과 혹은 발전된 의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넓은 의미로 쓰게 될 때는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활 양식 전반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에서 뭐 교양 강의를 한다, 교양 과목을 듣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좁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발전된 의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혹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집에 사는 거, 이런 의식주 문화까지 통틀어 가지고 생활 양식 전반을 지칭하는 말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에는 그러니까 하위로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그런 층위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용기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기 문화. 이 용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쓸 용자에 그릇 기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온갖 물질 문명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기 문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용기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그릇, 숟가락, 젓가락,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용기 문화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공부할 때 쓰는 책상이라든지 또는 뭐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그죠? 기계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용기 문화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범 문화는 어떻게 다른가? 규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혹은 뭐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 문화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용기 문화는 어떤 물질적인 측면의 어떤 이런 문화라고 한다면 규범 문화는 정신적인 측면이 강한 이런 이제 그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함께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는 가족 내의 어떤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그 반 안에서 그죠? 예, 담임 선생님과 뭐 반장과 그죠? 예, 뭐 여러 줄반장들과 그 다음에 각각 구성원들이 각각 해야 할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규범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면 또 마찬가지죠. 국가적으로는 법률이 필요하고 헌법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규범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규범 문화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념 문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그런 정신적인 측면의 이런 이제 문화인데 규범 문화도 정신적인 측면의 문화고 관념 문화도 정신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문화라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이제 그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 관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상이라든지 혹은 어떤 신앙이라든지 종교 혹은 언어 그죠?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규범 그러면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뭐 그죠? 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것이죠. 정신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규범 문화고 관념 문화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이제 그 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의 하위 범주, 용기 문화라든지 규범 문화라든지 관념 문화, 이 각각의 측면을 조금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문화, 전통도 하나의 문화라고 했으니까 전통 문화 안에서도 그러면 용기 문화를 살필 수가 있고 규범 문화를 살필 수가 있고 또 전통적인 관념 문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용기 문화들, 그죠? 뭐 한북도 한옥도 다 어떻게 보면 용기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여러 가지 기계들, 기구들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서로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활용했던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했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규범 문화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관념 문화,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화의 하위의 한 부류일 수도 있는 전통 문화란 어떤 것인지 또 간략하게 개념만 좀 보겠습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건전하게 전승된 물질 문화 혹은 사고와 행위 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갖가지 상징군을 뜻하는 이런 말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날에 지킬 만한 좋은 풍습을 놓고 전통이라고 한다. 즉, 이 전통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뜻으로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전승이 되기는 했는데 좋은 풍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풍습이 아닌 것 같다. 오늘날에 써먹지 못할 것 같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전통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악습이라고 한다. 그죠? 혹은 인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말은 한 나라 또는 민족을 상징하는 일종의 문화 코드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전통이다, 한민족의 전통이다, 대한민국의 전통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과거로부터 전승이 되어 왔다는 한 가지 조건.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격의 것이다.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제사죠? 예, 제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에도 계속해서 쓸만한 어떤 이런 이제 그 제도나 규범인가 이건 한번 따져봐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지금 현대에는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인습이다, 악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전통의 개념이 그렇고 전통 문화는 한 나라에서 발생해가지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다 이렇게 지금 그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통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 느낌이 떠오르는지 혹은 어떤 그 연상되는 말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우리는 전통에 대해서 일종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율배반적인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물어보게 되면 자, 전통은 어떤 것인가? 전통 그러면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된 것이라든지 불편한 것이라든지 투박한 것, 그죠? 이런 식으로 전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 민족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4,00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런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이고 또 불편한 것이다. 자, 현대 사회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쩐지 좀 투박해 보인다. 좀 구태의연해 보인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래된 것 그러면 그 반대말은 새로운 것, 뭐 신선한 것, 그죠? 뭐 이렇게 그 반대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불편한 것, 반대말은 편리한 것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투박한 것, 뭐 그 반대말로는 뭐 세련된 것,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되고 불편하고 투박한 것이 있고 새롭고 편리하고 세련된 것이 있다면 둘 중에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오래되고 불편하고 투박한 것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고 편리하고 세련된 것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새롭고 편리하고 세련된 이런 것을 그런 문화를 택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의 혹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의 문화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더 새롭게, 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 세련되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전통은 어느 쪽이냐? 오래되고 불편하고 투박한 쪽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뭐 한복, 한옥 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전통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양복을 입고 살아가고 그다음에 양옥과 비슷한 이런 이제 그 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옥은 불편해요. 한복은 불편합니다. 그죠? 예, 오래된 그 양식이기 때문이고 투박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더 편하려고 한복 대신 양복을 입고 한옥 대신 양옥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전통은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새롭고 편리하고 세련된 것이 있는데 오래되고 불편하고 투박한 것을 왜 우리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왜 소중한가? 그러면 우리 것이기 때문이래요. 예,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것이니까 소중하다. 그죠? 거기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남의 것이라도 더 새로운 것이 있다면, 더 편리한 것이 있다면, 더 세련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수입해서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생활을 채워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쓰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가? 그죠? 그래서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런 그 모순적인 이런 이제 그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자, 그리고 또 전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호해야 한다 혹은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또는 계승해야 한다,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만약에 전통이 정말 오래된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투박한 것일 뿐이라면 그것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죠? 쓰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대답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불편한 것을, 그렇게 투박한 것을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계승해야 한다고 하는가? 자, 한복 입고 살아야 하는가? 한옥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아궁이에 불 떼고 살아야 하는가? 지게를 들고 다니면서 그죠? 짐을 지어 날라야 되는 것인가?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호해야 한다 혹은 계승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계승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계승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통에는 그죠?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야 하고 현대에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전통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 그죠? 앞 페이지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쓰기 어려운 불편한 것을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계승해야 되는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의 답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전통 문화는 어쩐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대편이 될 수 있는, 그죠? 적수가 될 수 있는 것이 결국 외래 문화일 거고, 외래 문화 중에서도
구미 문화, 아주 서구에서 들어온 문화, 그것과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지죠. 이렇게 지금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는 우리 전통 문화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밖에서 안으로, 그죠? 우리 그 나라 안으로 외래 문화가 수입이 돼요. 그러면 우리 전통 문화의 어떤 그런 부분과 외래 문화의 부분이 서로 충돌해서 갈등하고 경쟁하게 되죠. 그래서 더 쓰기 좋은 쪽으로 그 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문화 접촉인 것이죠. 자, 그런 접촉에 따라서 우리 문화가 지금 어떤 단계에 놓여 있는가에 관한 세 가지 가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구조설이다. 이중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 무슨 뜻이냐면 전통 문화가 많이 약화된 것 같긴 하다. 그죠? 전통적인 부분이 많이 약화된 것 같긴 하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도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저변에 굳건히 남아있고 이것 위에 구미 문화,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덮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사례를 보시면 우리는 모두 사실 뭐 양복을 입고 살아가죠. 저도 지금 양복을 입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거 뭡니까? 그 외래 문화로 지금 이제 그 치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 제 머릿속에는 뭡니까? 아직도 유교 문화라든지 샤머니즘적인 이런 이제 문화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생활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라든지 심층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토대에는 전통의 부분이 남아 있고 그 위에 구미 문화의 요소가 이렇게 착색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한국인이고 한국인처럼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양복을 입고 그죠? 양옥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중구조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통 와해설인데요. 이것은 이중구조설보다 조금 더 과격한 이런 이제 그 가설이죠. 전통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들이 지나치게 약화돼서 이제는 거의 부재한 상태다. 표피적인 수준이든 심층적인 수준이든 거의 이제 전통은 다 와해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통 와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아무도 한복을 입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구미 문화에 가까워진 것이죠. 자,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라든지 도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전통을 와해시키는 쪽으로 그런 경향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제 생활을 살펴보면 이게 그죠? 전통적인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죠. 자, 한복 그러면 뭐예요? 명절 때나 한 번씩 꺼내 입는 정도,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옥 이거는 뭐 용인 민속촌에나 가면 있는 뭐 그죠? 이런 그 집들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는 않는 이런 유물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박물관의 유물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는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보호하거나 보존해 놓은 이런 이제 유물처럼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이라고 하는 개념 뭡니까? 현대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조건을 갖춘 것이 전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거 전통이 다 와해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전통 와해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구상충설인데요. 신구상충설. 자, 이 개념은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 간에 갈등과 충돌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 두 문화가 갈등하면서 혼재하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사고를 하는 구세대가 있고, 그죠? 서구적인 행동 양식을 가진 신세대가 있다. 그 두 세대 간에는 갈등이 있죠. 왜? 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서로 딴 나라 사람들처럼, 딴 세상 사람들처럼, 그죠? 쟤네들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저런 행동을 하면서 살지? 하고 구세대가 생각하기도 하고, 신세대는 또 그런 구세대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갈등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세대가 꼭 지금 뭐 상투를 틀고 그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충돌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그 가치관의 차이인 것이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구세대와 조금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런 신세대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 충돌이 있는 상태. 그 정도로 우리 지금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의 현 단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신구상충설이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전통은 소등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옥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전통적인 부분을 불편하다고 느끼고 오래되고 투박한 것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외면하는 이런 사람들도 전통은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데도 전통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것이니까 그것은 불충분하다. 우리의 것인데 그것이 그냥 오래되고 투박하고 불편한 것이라면 그것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 자, 그렇다면 전통의 어떤 부분이 소중한가? 이것을 또 그 다음에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전통의 어떤 부분이 소중한가? 전통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그것들이 다 과거에 그 우리 조상이 사용하던 것들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계승된 것들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 정말 소중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써먹을 수 없는 혹은 부정적인 이런 것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박물관에다가 박제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이런 것도 썼다. 근데 지금은 전혀 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을 썼다는 식으로 박물관에다 전시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경하는 이런 용도로 그것을 박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이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면 소중하니까 계승해야 된다며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계승해야 할 것인가? 그죠? 이런 이제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전통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죠? 하나의 문화고 그 문화의 하위 갈래로서 우리가 용기 문화가 있다, 규범 문화가 있다, 관념 문화가 있다, 그죠? 이 세 가지로 또 나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 용기 문화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요 어떻습니까? 거의 서구화가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통적인 어떤 그런 기구나 기계나 혹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당장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것만 살펴봐도 그 용기 문화의 측면에서는 거의 전통이 와해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규범 문화는 어떤가? 우리 규범 문화의 현 상태는 어떤가? 아마 이것은 신구상충설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규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강오륜이라든지, 그죠?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규범 문화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구세대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이거 참 그죠? 뭐 가부장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규범 문화에는 반대하는 이런 신세대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규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신구가 서로 상충하는, 서로 갈등하고 또 그 경쟁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전통 문화의 어떤 그런 속성을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볼 때 신세대든 구세대든 그죠? 혹은 한복을 입고 사는 사람이든 양복을 입고 사는 사람이든 모두가 함께 동의하고 야, 이런 부분은 참 멋있구나. 이런 부분은 좀 갈고 닦아서 우리가 현대에도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념 문화적인 이런 이제 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민족의 사상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든지 그죠? 우리 민족의 언어,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관념 문화는 그죠?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리한지 혹은 뭐 불편한지 이런 것을 따질 문제도 아니고요. 저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현대에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병들, 그죠? 현대적인 징후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한 대안으로도 생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전통적인 관념 문화의 세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이제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준비학습이고 예습이고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조금씩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선 그 우리 민족과 효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효라고 하는 그죠? 효도죠. 그죠? 예, 그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일 텐데요. 이 효와 관련된 어떤 우리 전통 그죠?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손이 조상을 생각한다. 이렇게 좀 이제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떤 그런 부모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추억하고 또 기리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은 어떤 효심에서 우러난 이런 제도이고 또 그런 관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관념 문화의 어떤 그런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틀림없이 계승해야 할 이런 이제 부분, 그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계승할 수 있고 또 계승해야 할 이런 관념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효와 관련한 이런 이제 그 이야기로 두 번째 시간을 또 이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